자, 과학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병진의 사이연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까요? 예,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전기차들이 뭐 굉장히 출시가 많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전기차 나오면서 연간 생산량을 초과하는 그 예약이 막 들어가고 네. 뭐 이렇게 되면서도 또 한편 또 내연기관 신차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한편 작년에 이제 서울시에는 향후에 내연기관 자동차는 신규 등록 안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뭐 그다음 자동차 회사들도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안 만들겠다 이러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혼란이 생기시죠. 네. 그렇죠. 아, 사도 되나? 단종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뭐 에이스 못 받느냐? 뭐 그래서 과연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 지구를 발전시켜 왔는데 없어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 이런 게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이게 탄소 중립 그 이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네네. 이제 내연기관 안만 해도 화석 연료를 태우니까 이것들을 없애 그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는 2035년부터는 서울시에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안 받겠다. 어. 네. 그리고 사대문 안에 그 녹색 그 교통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다니지도 못하겠다,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서울시가 세계 최초는 아니고 그 유럽 같은 경우에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하고 네덜란드는 16년도에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2025년부터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예.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못 팔게 하겠다. 그렇게 했고요. 독일은 2030년, 영국도 2030년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2035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신차 안 만들겠다. 그러니까 휘발유하고 전기가 같이 나는. 예, 그것조차도 안 되겠다. 우린 지금 친환경 차량으로 보고 네네. 있는데요. 예, 예. 그다음에 북미 쪽은 이제 이게 이제 주별로 좀 다른데요. 캐나다 퀘벡주가 35년, 그리고 캘리포니아 미국에 2035년이고요. 우리 아시아 쪽에서 봐도 일본도 35년부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35년도에 이제 생산 중단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작년 연말에 이제 우리 뭐 넷제로 2050 뭐 이런 거 하고 해서 이 대통령 직속에 국가기후 환경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서 친환경차 로드맵을 제안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연도는 안 정하고 35년 또는 2040년도 정도에는 이제 무공해 차량만 판매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한 상태고 네. 아직까지 법으로는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수출길이 다 막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선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업의 생존이 지금 걸려 있는 네. 건데 앞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 뭐 생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들을 이제 다 생산하는 체계로 네네. 들어갔죠. 전기차 생산을 못하는 회사는 이제 도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심지어 우리 그 자동차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그 가장 매력이 굉장한 굉음을 내면서 고속으로 달리는 네. 거지 않습니까? 슈퍼카 소리 잘 예, 예. 그렇죠. 그 대표적인 람보르기니. 그다음에 영국의 그 대형 고급차 롤스로이스 여기서도 롤스로이스. 전기차도 생산합니다. 네. 훨씬 더 비싸게.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연기관 개발 안 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구동하는 거는 그 모터만 할 거야 하고 우리나라 현대차도 이제는 내연기관 엔진 개발 안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각국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조치에 맞춰 가지고 이제 시장이 없어진다는 법적으로 시장이 없어지니까 네. 이제 우리 전부 다 전기차로 돌아서겠다라고 네.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올해 새 차 샀다 이러면 10년 뒤에부터 못 하는 겁니까?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비서도 그러니까, 예. 찾아가면 뭐 부품 없다 그럴까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시간 이후로 신차에 등록이 안 되는 거지 주행을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뭐 카센터라든지 네. 주유소라든지 있을 거고 그다음에 AS도 법적으로 뭐 20년 뭐 30년 이렇게 이 AS 기간들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근데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그 노래도 있잖아.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이게 전기차가 막 활성화되는데 혼자서 붕 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휘발유차 몰고 다니면 사람들이 아 뭐야 막 이런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전기차로 바꾸면 예. 그럼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럼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외국 연구기관들이 이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기차 만들 때 발생하는 탄소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많이 나온다. 네. 그게 뭡니까? 이게 배터리라든지 그렇겠지. 이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정밀 공정들이 더 네. 많이 가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료를 전기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심하고 발전해야 되니까. 전기를 만드는데 화석연료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한편으로는 전공정을 살펴보면 그 전기차로 바꾼다 그래서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든지 이거를 더 길게 타면 이제 전기차는 그래도 달리면 달릴수록 이제 탄소 발생이 적으니까 예, 예. 그 길게 타면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 문제 중에 큰 거 하나가 미세먼지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놀래가지고 왜 했는데 전기차 생산을 하는데 탄소가 더 많이 발생한다니까 이러면은 탄소 배출 줄인다고 전기차 만드는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예, 그래서 그 현재까지 지금 시점에서 분석한 자료니까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가 대량 생산이 되고 공정 개선이 되면 이제 탄소 발생량은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발전하는 것도 자꾸 이제 신재생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많아지면 어쨌든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없애고 전기차 바꾸는 게 지금 당장은 효율적인가 하는 고민은 사실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그 우리 그 시민 의식들이 높아지면서 그런 네.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전기차를 타면 친환경적이 게 아닌가. 내연기관 차를 타면 내가 제의식을 좀 느낀다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예, 예. 지금 당장 그 정도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근데 내연기관도 이제 오래된 디젤 차량 타시는 예. 분들은 그 또 이렇게 가서 검사 받아야 되고 하니까 좀 바꾸려고 하고 나라에서도 좀 지원도 해주고 예.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이미 만들어져서 이제 운행 중인 자동차 예. 요것도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내연기관이 잘못한 게 아니고 연료가 잘못한 네, 거죠. 네. 그렇죠. 화석 연료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전부터 바이오 에너지라는 개념들이 도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식용유 생각하시면 식용유도 기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디젤하고 성능이 비슷합니다. 성상이. 그래서 콩기름을 짜서 이제 일종의 예를 들면 콩기름을 짜서 디젤을 대체하거나 그다음 알코올도 불 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술인 알코올 이걸 갖다가 고순도로 정제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걸 좀 섞어가지고 이제 휘발유를 대체하는 바이오 에탄올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이 돼서 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뭐 유럽에서는 디젤 같은 경우에는 BD20 또는 BD30 그래서 바이오 디젤을 의무적으로 섞도록 돼 근데 있어요. 바이오 디젤 이거 만든다고 기름이 더 든다던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해도 왜냐면 이거 가공에 따질 수 짜가지고 있고. 기름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거를 상용화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포기했다고. 그 미국은 그렇고요. 네. 유럽은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조금을 줘서라도 어. 탄소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좀 대체로 쓸 수 있는 게 뭐 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얼핏 지금 얘기만 들어도 콩 이런 거 사실 비싸잖아요. 콩기름 그렇죠. 생각만 예. 해봐도 이게 그리고 또 식량인데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예. 이제 바이오 에너지의 가장 큰 적은 식량난입니다. 네. 우리는 먹을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굶는 사람들 되게 많죠. 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것들을 이제 기술 개발 더 해가지고 이제 그 알코올을 만들 때는 나무를 개질시켜가서 목질개 에탄올이라는 걸 만들어내든지 그다음 해양에나 물 속에 플랑크톤 같은 작은 생물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네네. 미세조류라고 하는데요. 미세조류에서 이제 기름을 추출해서 그 디젤을 대체하는 또는 항공유를 대체하는 그런 기술 개발들이 이제 계속 되고 있고요. 어쨌든 희망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면 좋겠다. 뭐 이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효율이 높아지고 에너지가 덜 들게 이제 바이오 에너지가 만들어지더라도 내연기관 자체가 없어지면 이 또한 그냥 사양 기술이 돼버리니까 여기다가 뭐 기업에서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이걸 만든다? 이것도 또한 굉장히 좀 위험한 투자인 것 같아가지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연료를 진짜 완전 카본 프리 연료를 만들자라는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없는 아예 탄소를 얻고 대기 중에 탄소까지 갖다 쓰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 네. 우리 뭐 이 이름 만약 지멘스라는 에너지 기업이 있습니다. 네. 지멘스하고 네. 이제 그 우리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고성 스포츠카인 포르쉐 네, 네. 여기에서 이제 두 군데에서 같이 이퓨얼이라는 이제 연료를 만드는 생산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 하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를 해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연료, 그 화석 연료가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유기물이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수소를 만든 거를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다시 대기 중에 탄소와 질소를 가지고 합성 연료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친환경 에너지를 전기만 생산하고 나면 그럼 대기 중에 탄소까지도 줄일 수 있으니까 완전한 카본 프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독일 정부가 그린 수소 이제 제조하는 제일 처음 전기를 만든 거기다가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11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게 좋은 건 합성하는 거에 따라서 메탄올도 만들 수 있고 가솔린도 만들 수 있고 디젤도 만들 수 있고 항공료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떠다니는 거를 이렇게 합성시켜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그걸 예. 잡아가지고 이제 에너지원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게 뭐 잘만 개발되면 진짜 좋을 거는 그래서 같은데. 수소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음.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가 이제 원래 분리되면 이제 에너지가 네. 나오는 거니까 탄소하고 결합해서 지금 있는 내연기관을 다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회사들은 여기에 정말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 전기차 기술이 있는 곳은 예. 내연기관 끝. 이제 앞으로 전기차 이렇게 하지만 전기차 기술이 없는 곳은 예.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 연료 자체를 하늘에서 이산화탄소를 다 떠다니는 걸 먹으면서 이제 차가 가는. 그렇죠. 아 그럼 온실효과 뭐 이런 것도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장기적으로 보면. 네네네. 그러면서 지금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내연기관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기술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 주유소 하시는 분들 걱정이거든요. 그렇지. 전기차가 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카센터 하시는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유지되는. 그 수소를 넣어주면 되니까. 네. 수소가 아니 이거를 밖에서 정유공장에서 네, 네. 정유공장에서 지금은 원유를 증류시켜 가지고 기름들을 뽑아내는데 네, 네. 정유공장이 합성공장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각종 연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러면 정유공장도 살아남고 아니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거 좀 뭐 연구 개발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움직임이 없다가 마침 지난주 목요일 4월 15일입니다. 마침 지난주 목요일에. 마침 예, 우리 산- 창사 기념일인데. 네, 그렇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회사 그리고 정유 회사, 대학 연구기관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수송용 탄소 중립 연료 연구회 이런 걸 이제 연구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검토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기술 로드맵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조금 우리가 상황가 좀 빨리 가면 우리나라는 유전 없는데도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전기만 친환경으로 생산한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유전 없는 산유국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 예.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얘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네. 그거 없어질 수 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 야, 이거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원장이었습니다. 예, 오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의 날입니다. 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 건 우리 당연히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겠지.